지난 시간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기본적인 문제만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은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려운 애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속도 가속도 단원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x에 대한 함수, 그러면 x에 대해 미분하고 x에 대해 적분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누가 가장 주인공이 되는 문자냐라고 하면 t가 가장 주인공이 되는 문자죠. t는 성빈아 뭘 나타내는 문자일까? 뭐라고요? 성빈아 목요일 수업 들었어? 아파서 못 들었니? 아파서 못 들었어? 빠졌는데 안 듣고 오면 뭐야? 민폐야 민폐. 듣고 와야지. 어서와. 자, t는 유림아 뭐였지? 시간이었어. 시간. 그치?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를 봤었냐면 x가 있었고 v가 있었고 a가 있었는데, 하영아 x는 뭐다? 위치. 속도는 x는 위치, v는 속도, a는 가속도. 그치? 가속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예를 들면 뭐 3t 세제곱 플러스 5t 제곱 플러스 5 막 이런 식으로 x,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t에 관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혜린아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하면 무슨 식이 된다 그랬지?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시켜보면 뭐 9t 제곱 플러스 10t 뭐 이렇게 써지면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인 거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다시 한번 미분하면 재현아 뭐가 된다?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죠. 그쵸? 그치? 이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서와 주인공을 t로 볼 거고요. t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 하나는 속도, 하나는 가속도다.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또 강조했던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어진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이거든요. 그죠? 거꾸로 돌아가는 순간이면 순간적인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속도가 0일 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의 부호가 어때야 돼? 변해야지.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렇게 변할 때 그 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그래프 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그래프, xt의 그래프나 vt의 그래프를 줬을 때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아니면 이 지점에서 물체가 멈췄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 이제 110쪽에 있는 얘기는 다 했고요. 그 다음 111쪽으로 오면 111쪽에 저번에 여기 확인 1번은 했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살짝 볼게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변화율이라는 말 언제 봤죠? 변화율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말 썼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변화율이라고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길이를 나타내는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있을 거야. 길이를 나타내는 문자가 L이라고 한다면 길이의 변화율은 요 길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넓이의 변화율이면 또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있을 겁니다. 그 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부피도 마찬가지.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그것을 t에 대해 미분한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치? 변화율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각각의 식들은 문제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뒤에 문제에서 식을 직접 구해보고 그걸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답을 찾아보고 풀어볼게요. 우리 밑에 있는 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 자, 확인 2번은 어떤 물체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지금 이거야.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넓이식이 나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했잖아.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윤서야, 넓이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미분하는 거라고. 넓이식을 t에 대해 미분을 해. 미분하면 식이 어떻게 되지, 윤서야? 그치? 요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야. 근데 어느 순간의 변화율이 궁금하대? t가 2일 때의 변화율이 궁금하대.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일까, 혜린아, 여기다? 2를 갖다가 집어넣으란 얘기겠지, 그치? 집어넣으면 t가 2일 때 그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 갖다 집어넣으면은 12 플러스 8 플러스 3 이렇게 돼가지고 23 이런 식으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쵸? 자, 넘겨서 113쪽 볼게요. 112쪽은 저번 시간에 다 풀었고, 그지? 113쪽으로 가면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 단원에 어느 만큼 이해했는지를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자.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 찾아볼 거야.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제일 먼저 얘가 X축, Y축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야 돼요. X축은 무조건 T일 텐데 Y축이 V인 경우도 있지만 Y축이 X인 경우도 있고요. 가끔 Y축이 A인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가 속도 그래프냐, 위치 그래프냐, 가속도 그래프냐를 보고 문제를 시작해야 되고, 지금은 속도 그래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을 찾으려면 우선 속도가 성빈아 얼마가 되는 지점을 골라야 돼?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은 속도가 얼마랬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속도가 얼마가 되는 지점을 먼저 골라놔야 돼? 어디야, 거기가? 그치, 여기하고 여기. 요 두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뭐였어? 요거 부호 뭐죠? 플러스지. 그치? t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부호. 그러다 요 지점을 지나면서 속도의 부호가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리고 다시 요 지점을 지나면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B라는 지점과 D라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변한 거예요. 속도가 0이고 부호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자, 여기 0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하면 이 물체는 처음부터 B초가 될 때까지는 어느 방향으로만 간 거니, 유림아?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일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갔어요. 쭉 갔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B초까지 요 B초 동안 계속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B초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 물체가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물체가 휙 돈 거야. 이 물체가 휙 거꾸로 돌아가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요 B초부터 D초까지. 그치? 그래서 B에서 D초까지 여기까지는 요쪽 방향으로 갔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어. 그러다가 다시 물체가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섰죠?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록색이 언제냐면 D초 이후가 되는 거죠. D초 이후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쭉 가는 요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진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초 동안 계속 오른쪽으로만 갔다 그랬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어차피 이쪽으로 계속 가잖아.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게 무슨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잖아. 그럼 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원점이면 처음에 땅 출발해가지고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속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쨌든 계속 이쪽 방향으로 온 거지. 그게 처음부터 B초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다가 B초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돌았어. 반대로 돌았어. 그래서 B초부터 D초가 될 때까지 역시 처음에는 느리다가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느린 속도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가 D초. 다시 D초가 됐을 때 어떻게 한 거야? 다시 거꾸로 돌았어. 그래서 여기 쭉 간 거예요. 그죠? 점점 빨라지게 쭉 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기억부터 봐봐요. A초에서 점 P의 가속도는 양이라 그랬어요. 가속도. 윤서야,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그러면은 T가 A가 된 순간에, 자, A인 순간에 요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양일까요? 우리 미분 계수 하면 같이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 있죠? 미분 계수는 뭐랑 똑같아?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랑 똑같은 말이지. 접선의 기울기만 떠올려봐도 돼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겠어요?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면 어떨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순간의 가속도는 0인 거예요. 맞니? 근데 만약에 A 말고 한 여기쯤? 요 순간의 가속도가 뭐야? 물어보면 요 순간은 가속도가 뭘까? 접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기울기가 뭐야? 양이지. 그러면 요 순간의 그러니까 요 순간의 가속도는 양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면 가속도가 양인 거지. 근데 요런 순간은 어때? 요런 순간의 가속도. 그치? 이거는 이렇게 지금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럼 가속도가 음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점 P의 가속도가 일정하다. 하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각 점들의 미분계수가 일정할까요? 미분계수가 계속 변할까요? 계속 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점점점 눕잖아. 그치?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눕고 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유림아, 그래서 니은은 맞았어? 틀렸어? 맞아서 틀려서 니은? 야이씨. 가속도가 뭐라 그랬어? 속도를 뭐 한 거? 미분한 거. 속도의 미분계수란 말이야. 근데 미분계수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어? 순간 변화율. 또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이 지점 이런 모든 지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겠니? 계속 변하겠니? 계속 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변하니까 가속도도 어떤 거야?
계속 변한다고요.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말했으니까 니은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다고요. 틀렸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말했는데, 준영아, 전피가 A일 때 있지, A일 때. A일 때는 크게 봤을 때 요 구간 안에 있잖아. 요 구간이라는 거는 계속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어느 방향?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 우리가 보는 물체의 운동은 다 수직선에서의 운동이에요. 그럼 수직선에서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는 일로 간다는 얘기는 일로 간다. 그지? 자, 그래서 자, 요 순간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t가 c일 때, c면은 요 순간이잖아. 요 순간은 크게 봤을 때 요 구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구간에서는 운동 방향이 어디였죠? 마이너스 방향. 어느 쪽? 왼쪽. 그지? A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중이었고 B일 때는 C일 때는 왼쪽으로 가는 중이었지? 그러면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설명은 어때요? 맞아요.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T가 0부터 2에서 0부터 2까지 중에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하영아, 맞는 말 틀린 말? 언제와 언제 바꾼다 그랬죠? 맞아요. B일 때와 D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맞는 말, 디귿과 니을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밑으로 내려가 봐. 밑으로 내려가서 5번 한번 봐봐요. 5번. 자, 5번에 있는 그래프는 전혀 또 달라. 이거는 Y축이 속도가 아니라, 윤서야 뭐지? 어? X가 뭔데, X가? 어? 자, 위치라고, 위치. V는 뭐라고? 속도. X가 뭐라고? 위치. A가 뭐라고? A가 뭐라고? 가속도. 그치? 가속도. 자, 그럼 얘는 지금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거야. 자, 이 그래프에서 요 A인 순간에 운동 방향 바뀔까요? 운동 방향 바뀔까? 안 바뀌어. 이거는 위치 그래프잖아. 자,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봐. 수직선상에 여기가 원점인데, 이 물체는요, 처음부터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봐봐. 위치값이 처음부터 음수였죠. 그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한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그럼 이 물체는 애초에 출발을 마이너스 3에서 한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x값이 커지는 거니까 위치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체는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갔어요. 쭉 갔는데 가다 보니 어디를 중간에 지나갔다? 원점을 지나간 거예요. 어진아, 원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의 시각이 얼마였던 걸까? 이 물체가 마이너스 3에서 쭉 올라가다가 요 순간의 x값이 얼마였어? a일 때의 x값이 얼마야? 지금 이 그래프는 이게 t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0이지. 그 말은 시간이 a일 때 위치가 0이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물체가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원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의 시각이 a였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a초라고 할게요. a초가 됐을 때 원점을 지난 거야. 하지만 거기서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쭉 갔어요. 지나서. 원점을 지나서 쭉 갔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4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4라는 지점까지 갔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시각이 얼마였던 거야? 그때의 시각이 B초. 그치? T가 B일 때 여기에 4지점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 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죠. 이 내려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내려온다는 건 방향을 마이너스 쪽으로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볼 때는 여러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A일 때가 아니야. 운동 방향이 은솔아 언제 바뀐다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말하자면 t 값이 몇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을까? b일 때 바뀌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4까지 도착한 그 순간이 b초일 때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건 이 물체가 여기서 뒤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돌아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쭉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3이 여기잖아. 리리리리리리리리 요거보다 더 내려가. 그죠? 요거보다 더 내려가. 그래서 얘가 쭉 더 내려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시 한번 원점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각이 유리면 언제일까? 이 물체가 마이너스 3에서 쭉쭉쭉쭉쭉 4까지 찍었잖아. 4까지 찍고 다시 쭉쭉쭉쭉 내려오잖아. 내려오다 보니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C일 때. C일 때 0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까 출발한 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D인 거고 그거보다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요 순간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는데 자 이렇게 계속 가는데 요 순간 다시 원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 C일 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출발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 D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VT 그래프를 보는 거랑 XT 그래프를 보는 거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요 속도 가속도 단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전피의 운동 방향이 처음 바뀌는 시각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진아, 이 전피의 운동 방향 언제 바뀌었어 처음으로? B에서 바뀌었죠. B에서. 그치? B에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B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자, 만약에 그래프 자체는 똑같은데 여기가 XT가 아니라 여기가 VT라고 한번 볼게. 이렇게. 그럼 전혀 다른 상황이 돼요. 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VT의 경우에는 이제 자, 이 그래프가 VT 그래프라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하윤아 언제로 바뀔까? 그렇지. 이걸 VT 그래프로 바꾸는 순간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돼요. 야, 요 지점 전까지는 부호가 뭐였어? 마이너스였지. 자, 여기선 마이너스였고 여기를 지나고 나서부터 부호가 뭘로 바뀌었어? 플러스로 바뀌었고 다시 C를 지나가서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었죠. 그쵸? 그러므로 저 상황은 처음 이 물체가 출발했을 때는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까? 재현아. 처음에는 부호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가 딱 출발하고 나서 어디로 간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던 거지. 이쪽으로 막 가다가 A초가 됐을 때 어떻게 됐다? 방향을 바꿨어. 그죠?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점점 늘어졌어. 여기까지 왔어. 요때가 C초인 거죠. 그리고 C초에서 다시 어떻게 했다? 거꾸로 돌았지. 거꾸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지금 VT로 바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VT였다면 이 문제의 답은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VT냐 XT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니까 그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 한번 찾아봐요. 이거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만 맞는 거죠. 기억만. 그치? 자, 1초부터 3초까지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보이니?
직선인데 가로 방향의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을 찾아보면 접선이 다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그죠? 기울기가 계속 0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맞아요. t가 5일 때는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t가 5일 때 요 지점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요 순간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중이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거 왼쪽으로 가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다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중인 거고 여기는 왼쪽으로 가는 중인데 요 순간은 그럼 어떤 순간이냐? 왼쪽으로 가는 중에 속도가 제일 어떤 순간? 제일 빠른 순간. 그지? 왼쪽으로 가는 중이긴 한데 그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른 순간이 요 순간입니다. 그죠? 아무튼 요 순간에 속도가 그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고요. 대신 요때까지는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 느려지는, 그치? 그 빨라지다 느려지는 그 변화가 생기는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6이라는 점에서 P의 가속도는 M이다. 6이라는 지점에서 P의 가속도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준영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요 직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양일까 음일까? 오른쪽 위로 가면 양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에요. 자, 넘겨보자. 자, 넘겨서 속도와 가속도의 활용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놓고서 여기서부터 뭐 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물체를 던졌잖아. 그지? 물체를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여기가 이제 땅바닥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면이라고 했을 때 물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 밖에는 같은 방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x라고 했던 거, 위치 있죠? 위치가 이 문제에서는 뭘로 바뀐 걸까? 높이로 바뀐 거지, 그치? 윤서야, 저기 서서 하는 게 어때?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 그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위로 가거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하는 h, 이 높이가 바로 x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h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래. 자, 그러면 h를 나타내는 식이 30t-5t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 나올까 이번에? 원래 위치 미분하면 뭐예요? 속도 나오잖아. 그치? 지금 이 문제에서는 h가 x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 속도까지만 써놓을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30-10t 이렇게 되겠죠. 그죠? 30-10t. 자, 이렇게 구해놓고 1번 문제부터 봅시다.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자, 생각을 해봐. 이 상식이야, 상식. 어떤 물체를 공중으로 휙 던졌어. 그럼 얘가 공중으로 휙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가장 높은 높이에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순간 멈췄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순간 멈췄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속도가 0이 됐다는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위로 던지면 걔가 가장 높은 높이에 올라간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었다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순간을 구하고 싶으면 속도가 얼마가 될 때를 생각하면 돼? 속도가 0이 될 때. 자, 그래서 V가 0일 때부터 찾아봅시다. V가 0일 때 그러면 요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T값이 얼마예요? 3이죠, 3. 그치? 그러니까 이 물체를 던졌을 때 3초가 지나면 이 물체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 높이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잖아. 그럼 높이 나타내는 식이 이건데, 그치? 이 높이 나타내는 식에 t자리에 몇을? 3을 넣으면 그게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 돼. 그래서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얘가 0이 된다라고 놓고 계산해 보니까 t가 3 나왔어요.
그러면 유리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은 몇 초 후? 다시 설명할게요. 자, 내가 어떤 물체를 공중에 던져요. 그럼 얘가 가장 높은 높이에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멈추잖아.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멈췄다는 건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때가 몇 초인지를 구하는 거야. 속도가 0이 될 때가 몇 초인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속도식에서 이놈이 0일 때의 t값을 찾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야?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던진 지 3초가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공중에 던지면 얘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멈춘다고요. 그죠? 속도가 0이라고요.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몇 초가 나왔어? 3초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3초가 됐을 때 이 물체는 어디에 도달한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한 거지. 그 최고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3초에서의 높이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3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높이식에 넣자는 거지, 여기다. 여기다 3 집어넣어서 나온 게 그게 최고 높이를 가리키는 값이라고. 맞아요? 3 넣으면 어떻게 돼? 90 빼기 얼마지? 45? 맞죠? 그러면 최고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45m. 그러니까 이 물체를 공중으로 빵 던지면 가장 높은 높이 여기 45m를 찍고 다시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가 궁금해요. 은솔아, 공이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이 물체의 높이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일까? 0이 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을 구하고 싶으면 높이가 0이 되는 t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높이식이 이거잖아. 그치? 혜린아, 얘가 얼마가 될 때? 얘가 0이 될 때. 그치? 그래서 h가 0일 때, 이때가 궁금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h를 나타내는 식이 요건데 얘가 0이다 라고 놓고 풀어보는 거지. 이거 준영 어떻게 풀어? 뭘로 묶을까? OT, 마이너스 OT로 묶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치? t값은 얼마 또는 얼마? 그러면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건 t가 몇일 때? 근데 0일 때는 처음 딱 던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란 언제야? 6초일 때야. 6초일 때. 맞지? 그래서 t가 6일 때가 바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구나. 근데 그 순간에 무엇이 궁금하대? 그 순간에 속도가 궁금하대. 속도가. 맞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구한 t값을 누구 식에다 넣어야 돼? 속도식에 넣어야지. 속도식. 그치? 그래서 요 속도를 가리키는 요 식에다가 t 자리에 6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 나올까? 얼마 나와요? 자신있게 말해봐. 유리만 얼마냐 답이? 마이너스 30이죠. 그쵸?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속도를 가리키는 단위. 여기 처음에 출발할 때도 지면에서 30m per sec의 속도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지막에 답도 속도니까 마이너스 30m per sec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를 아나요? 속도랑 속력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무슨 소리 알아? 뭐가 다른지?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진짜 눈이 하나도 안 보여. 혜린이 좀 보이고 유리도 거의 안 보여.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뭘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요 2번 답에 속도를 마이너스 30이라고 대답했잖아요. 속도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속력이 마이너스 30이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자,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입니다. 속력은 빠르다와 느리다만 있어요. 근데 속도는 양의 방향으로 가느냐 음의 방향으로 가느냐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속도예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모두 얘기하는 거고 속력은 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속력이다. 이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관계거든. 속도와 속력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속도는 지금처럼 음수가 나오면 음수값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속력. 그러면 답을 마이너스 30이라고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절대값 붙이면 뭐가 되니까? 플러스 30 되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속력으로 물어봤으면 플러스 30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냐면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했는데 그 x가 24t-3t 제곱이래요. 그럼 이번에도 속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하영아,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뭐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아요. 미분한 뭐예요? 24 3t요? 6t요. 그쵸? 자,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야.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뭐 할 때까지 준영아? 정지할 때까지. 자, 생각해봐. 정지할 때. 정지할 때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멈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움직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으면서 멈출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니까 속도식을 봐야죠. 그쵸?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t가 몇일 때야? t가 4일 때야. 그치? 그래서 자,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이게 바로 4초 후를 말하는 겁니다. 4초 후. 이 차는 4초 후에 정지하니까. 근데 4초 후에 뭐가 궁금하냐면 4초 후에 거리가 궁금한 거잖아. 움직인 거리가. 그치? 그러면 위치를 나타내는 이 식에다가 4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치? 위치라는 게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여기다가도 4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4초 후에 그 위치, 4초 후의 위치, 그게 거리가 되는 거죠. 4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6 빼기 얼마? 대답 좀 해줘.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8. 그러면 답도 뭐야? 48 미터. 그치? 그래서 4초 후에 완전히 멈췄고요.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48m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유제 7번은 유제 6번과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아까 위에서 풀었던 대표 유형이랑 똑같은 게 이제 8번이거든요. 8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8번.
8번. 아까 설명했던 거 잘 생각하면서 8번 문제 한번 답 찾아봅시다. A부터 찾으셔야 돼요. A를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봐. 우리 A 값 찾는 것만 먼저 해볼게요. A 값 찾는 거. 자, 4초 후에 이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 하윤아, 4초 후에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 그렇지, 맞아. 4초 후에 하윤아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건 무슨 뜻이었죠? 뭐가? V가 0인 거죠. 그쵸? 4초 후에 V 값이 0이다. 이게 힌트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요거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가 나오니까 A-10t 아닌가? 맞지, 하윤아? 그지? 이게 V를 나타내는 식인데 몇 초 후에 V가 0이 돼? 4초 후에 V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V4가 0이다.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V4라는 것은 A-40이 0인 거잖아. 그래서 A 값이 40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40인 걸 찾았으니까 자, 여기다 이제 40을 넣었어. 요렇게 됐어. 여기가 그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그 로켓의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높이 나타내는 식이잖아. 여기다 그대로 뭐 집어넣으면 돼요? 4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4초일 때 높이가 궁금하니까 여기다 4 넣으면 돼요. 4 집어넣으면 자, H4는 15 더하기 160 빼기 4, 4, 16이 5, 8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9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5쪽으로 가서 115쪽에 대표유형 4번 이게 이제 그림자 문제인데 이게 이 단원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정한 그 푸는 패턴이 좀 있어. 푸는 패턴이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가로등이 있고 이 사람이 원래는 여기 가로등 밑에 서 있었어. 가로등 밑에 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로등의 바로 아래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어떨까? 거의 안 보이죠? 나의 그림자가. 그치? 가로등 바로 밑에 서 있을 때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가로등이 이제 저 뒤에서 비추니까 내 앞으로 그림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민수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잘 생각해봐. 민수는 원래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이 처음 순간의 그림자의 앞끝은 내 발 밑에 있었겠죠. 그쵸? 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그림자도 내 바로 발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러면 그 그림자의 앞끝이라는 건 나보다 저 앞에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자의 앞끝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민수가 여기까지 온 시점에는 그림자의 앞끝은 여기 있죠. 그러면 그림자의 앞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의 앞끝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걸 우리 y라고 할게요. 요걸 y미터라고 할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림자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의 길이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이 그림에서 지금 그림자의 길이면은 어디부터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림자는? 내 발밑까지 요만큼이 내 그림자 아니야? 그치? 그 그림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요거를 x미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이때 이 부분이 문제에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거든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민수라는 친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금 걸어간 거니까 이게 곧 민수의 이동거리거든요. 민수의 이동거리. 근데 민수는 지금 1초에 몇 미터씩 간대요? 1초에 2미터씩 간다 그랬죠. 2m/s의 속도로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민수라는 애가 출발한 지 t초가 지났다면 이 길이가 뭐가 될까요? 아주 쉬운 질문이야. 1초에 2m 가잖아.
그럼 뭐 3초 지나면 2 곱하기 3인 거고 5초 지나면 2 곱하기 5인 거잖아. t초 지나면 2t가 되는 거라고. 2t.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2t라고 쓸 수 있어요. 2t. 2t 미터인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옛날에 배웠던 지식을 한 가지 꺼내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 보이는 삼각형하고요, 여기 보이는 삼각형하고요,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뭘까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은 거고, 자,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다. 닮음이다. 그치? 닮음입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1.5m고요. 여기 길이가 4.5m잖아.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센티미터가 아니라, 자, 얘네 둘은 서로 닮음인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에요. 1대 3. 그지? 1대 3. 그러면 내가 여기 길이하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 길이를 비교하면 이 비율이 당연히 1대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자, 지금 여기가 지금 x가 여기 요만큼이잖아. 그치? 맞죠? 그럼 여기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x라고 표현했으니까 요 3에 해당되는 부분은 몇 x예요? 3x잖아. 그치? 근데 그 3x가 지금 이쪽 그림에서 보니까 x와 2t의 뭐야? 합이야. 그래서 3x가 x 더하기 2t하고 같은 거니까 넘기면 2x가 2t가 돼가지고 x가 t인 거예요. x가 t. 그러니까 여기 x라는 부분을 우리는 t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t면은 y는 이미 결정됐어요. 여기가 t고 여기가 2t니까 y는 뭐예요? 3t예요. 3t.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볼게. 민수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그림자의 앞끝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y가 곧 뭐냐면 y가 그림자의 앞끝의 거리 또는 그림자의 앞끝의 위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y를 t에 대해서 뭘 하면 속도가 나올까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란 그림자의 앞끝을 나타내는 길이에서 걔를 t에 대해 미분하면 그게 바로 그림자의 앞끝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자의 앞끝을 나타내는 게 아까 3t라며. y가 3t라며. 3t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뭐예요? 3이지? 그럼 답이 3이 되는 거예요. 2번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인데, 아까 변화율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나오는 게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우리는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그럼 x를 t에 대해 미분한 게 바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데, x가 t였잖아. t를 t에 대해 미분해. 1 되겠지. 1. 그럼 답은 1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주려고 길이가 딱딱 떨어지는데, 보통 이제 식으로 좀 표현이 돼요. 그래서 x도 뭐 몇 t 플러스 몇 이렇게 나오고, 뭐 y도 몇 t 플러스 몇 이렇게 나오면 걔를 미분한 게 그 그림자의 앞끝의 속도,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비슷한 예제들을 몇 개 갖고 와가지고 풀어볼게요. 지금 이 책에는 그림자 문제가 요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문제만 풀고 넘어가고, 나중에 요거랑 유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제 9번과 유제 10번 요게 변화율에 대한 문제인데, 요 두 문제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길이를 나타내는 식을 찾은 다음에 그 식을 뭐 하면 나온다? 성빈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길이의 변화율이면 길이식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미분해라. t에 대해 미분해라. 그쵸? 건널비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유리마 건널비를 나타내는 식을 찾은 다음에 걔를 뭐 해라? t에 대해 미분해라. 그치?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찾아가지고 t에 대해 미분해라. 그치? 그러니까 변화율이라고 하면 다 t에 대해 미분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유제 9번부터 보면 정사각형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한데 자, 우리한테 이런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원래는 2였는데 매 초 3cm씩 늘어나요. 그럼 혜린아, 이 정사각형은 t초 후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원래 한 변의 길이가 2였는데 1초마다 3cm씩 늘어나지. 2 플러스 3t, 그렇죠. 처음 길이에다가 1초에 3cm씩 늘어나니까 3t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세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로도 똑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 대각선 요 길이 이거는 정사각형이니까 하영아 몇 대 몇 대 몇이 생각나? 이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대 1대로 가야지. 1대 1대 루트 2, 그치? 1대 1대 루트 2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비율이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3t면 요 빨간 거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다가 준영아 얼마만 곱해주면 된다?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 맞죠? 그럼 내가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L은 루트 2 괄호 3t 플러스 2야. 그래서 그냥 전개시켜버리면 3 루트 2t 플러스 2 루트 2. 요게 대각선의 길이야. 그치? 그러면 은솔아, 대각선의 길이의 변화율 그랬으니까 대각선 길이를 나타내는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t에 대해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L이라는 것을 내가 t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할 건데 그러면 L이 얘였잖아.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얼마만 딱 남을까? 3 루트 2라는 상수가 딱 남겠죠. 미분하니까. 그러면 3 루트 2가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그치?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대각선 길이를 표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죠? 자, 밑에 문제로 넘어가서 밑에 문제는 자, 우리 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또 고비가 있잖아. 옛날에 배운 공식을 아느냐. 구가 있습니다. 구가 뭐지, 성빈아? 구? 동그라미하고는 좀 다르죠. 구술, 그래. 그러니까 공 모양이죠. 공 모양. 동그란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을 우리가 구라고 하는데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유림이 알 것 같아. 혜린이? 은솔이, 구의 건널비. 너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이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표정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하영이, 구의 건널비.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은 원의 넓이. 하윤이, 구의 건널비. 야, 그래도 사람이 10명이나 있는데 아는 사람, 구의 건널비. 한 명도? 원의 넓이를 구한다면 그거는 이제 원의 둘레만큼 원의 넓이를 구해서 원의 둘레만큼 곱한다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얘네 둘을 곱하면은 건널비가 되나요? 이거는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의 건널비나 구의 부피는 어떤 연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다른 부피나 건널비 공식들은 봐봐, 이걸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니까 뭐 여기랑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구라는 것은 모든 면이 다 곡면이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구의 건널비랑 구의 부피는. 자, 구의 건널비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의 넓이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잖아. 그 파이 r 제곱에다가 앞에 4를 붙이는 게 건넓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건 넓이이기 때문에 r 제곱이 들어있다는 것이 넓이가 갖는 특징이죠. 원의 넓이도 r 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구의 건넓이도 앞에 4를 하나 붙여서 4파이 r 제곱이고요. 그럼 부피라고 하면 이거는 r에 몇 제곱이 들어가 있을까? 부피라는 건 몇 차원의 개념이야? 3차원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직육면체 같은 것도 부피 구하면은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 센티미터잖아. 그지? 그 부피라는 것은 3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는 r의 세제곱이 들어갑니다. r의 세제곱이 들어가. 자, 앞에 뭐가 있을까? 이게 부피입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부피니까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분모에도 3이 하나 깔려. 그치? 이게 9의 건넓이, 9의 부피 공식이에요. 이 단원에 나온 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공식 몰라버리면 손도 못 댑니다, 이거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러면 반지름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처음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는 1이었어요. 원래는 1이었는데 1초마다 2cm씩 늘어나요. 그러면 t초 후에, 준영아, t초 후에 반지름이 뭐가 될까? 1 플러스 2t 맞니? 그럼 원래 처음 반지름 길이가 5였는데 1초마다 3cm씩 늘어나요. 그럼 반지름 뭐라 그래야 돼? 맞아 그런 식으로. 자, 지금은 1 플러스 2t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건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써볼게. 건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건넓이 공식이 이거였잖아. 요 공식에 여기 r 자리에 방금 설정한 거 요거 1 플러스 2t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건넓이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파이 하고 2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요렇게. 이게 건넓이식이야. 근데 윤서야, 나는 건넓이의 무엇이 궁금하다? 변화율이 궁금하다.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얘를 한번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자, 얘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 4파이는 그냥 상수니까 붙여놓고서, 자, 요렇게 생긴 거 미분하는 거 기억나죠? 요렇게 생긴 거 미분하면 일단 얘가 어떻게 돼? 앞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붙죠? 그런 다음에 2t 플러스 1의 몇 제곱이 돼? 1제곱이 되죠. 그리고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닙니다. 그쵸? 요 안에 있는 녀석을 한번 미분해서 뒤에 곱하는 거. 속미분이 붙어야죠. 근데 얘 미분하면 얼마죠? 2죠. 그래서 뒤에다가 2를 한 번 더 붙여주면 얘가 바로 그 건넓이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돼요.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이 두 개에다가 이거 합쳐져가지고 16파이 괄호 2t 플러스 1. 요게 지금 건넓이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인데, 근데 문제에서 언제의 건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대? 언제? 3초 후의 건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대잖아. 그럼 혜린아, 이거 t자리에 몇 넣어라? 3 넣어라. t자리에 3 넣어라. 그래서 이 구한 식에다가 여기 t자리에다가 3을 갖다가 띡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 얘들아? 112 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초당 1초당 112 파이 제곱 센티미터씩 건넓이가 변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단위가 건넓이의 단위인 제곱 센티미터에다가 시간당이라는 개념으로 퍼 세크 초가 붙는 거예요. 퍼 초가. 자, 요게 1번 답이고요. 2번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부피니까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써봅시다. 부피를 나타내는 식.
자,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 요거였는데 여기에서 역시 R 자리에 아까 전에 찾은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 하고 2t 플러스 1의 세제곱 요게 V야. 그럼 하영아 얘를 어떻게 할까? 미분을 해야죠. 그쵸? 우리는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V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을 할게요. 이렇게 미분을 하면 자 3분의 4 파이 그대로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하영이가 해줘봐. 어떻게 될까? 일단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3 그 다음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에 들어있던 식을 미분한 값을 하나 곱해줘야 되니까 뭐가 붙어? 2가 붙겠지. 여기까지 붙여줘야 미분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3, 3 이렇게 지워지니까요. 요거는 8파이 괄호 2t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게 지금 V,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율이야.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뭐냐면 언제라 그랬냐면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9가 됐을 때라 그랬어. 반지름이 9가 됐을 때. 우리 아까 어제나 반지름을 나타내는 식으로 뭐라고 썼었죠? 그죠? 아이고. 반지름 요거 2t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9가 됐을 때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2t 플러스 1이 9가 됐을 때인 거니까 2t 플러스 1이 9가 됐을 때 t가 얼마일 때란 뜻이에요? t가 4일 때란 뜻이지. t가 4일 때. t가 4일 때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해 이런 거니까 자, 아까 전에 찾아놓은 이 부피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에다가 t 자리에 4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여기다가 뿅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8파이 곱하기 저 얼마냐? 4 들어가면 9의 제곱 81이네. 81 8파이 곱하기 81입니다. 얼마일까? 8파이 곱하기 81 648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부피의 시간당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세크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가 끝났을까? 미분이 끝났습니다. 미분. 이제 여기까지가 미분이 끝난 거야. 수학 2에 있는 총 3개의 단원 가운데 대단원 3개 중에 지금 2번째 단원까지 끝난 거고 마지막 3번째 적분 단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화요일부터 할지 목요일부터 할지 그거는 좀 협의를 해보고 그래서 뭐라고요? 목요일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보다 훨씬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조금 한 다음에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좀 해보고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미분까지 마무리를 했고 숙제는 115에 베이직스에는 100까지입니다. 100까지. 115에 100까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자기가 오늘까지 끝내오겠다고 목표한 범위들을 했으면 갖고 와서 나한테 도장 받으시고